나이만 먹었다고 어른이 아닌 것 같아요. 이번 사건을 보면요. 김기혁 아나운서. 네, 어제 오전 새벽입니다. 1시 37분쯤에 119 상황실에 전화가 걸려옵니다. 네, 119입니다. 무슨 일이십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네. 이 남성 황당한 말을 늘어놓습니다. 허허. 내가 우리 집에 있는데 지금 우리 집에 불을 지르려고 합니다. 내가 5분 안에 119가 출동하는지 한번 봅시다. 라는 식의 황당한 말을 늘어놓는데요. 자, 119 상황실 근무자가 네. 10분이 넘게 이 남자를 설득합니다. 네. 선생님 그러지 마십시오. 네. 재산 피해도 인명 피해도 날 수 있습니다. 선생님도 어허. 다칠 수 있습니다. 라고 네. 하는데 결국은 자신이 살고 있는 이 대구의 단독주택에 불을 지르고 맙니다. 아, 실제 불 질렀어요, 진짜? 네, 맞습니다. 저 장면 실제 소방차가 출동한 장면인가 봐요. 맞습니다. 소방대원 40여 명 그리고 네. 소방차도 2대가 출동을 했습니다. 네. 아니, 근데 이거 진짜 박성배 변호사님 제정신이에요, 진짜. 119에 전화 통화를 하고 난 다음에 이 남성이 이런 고민을 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신고를 했는데 실제로 불을 안 지르면 허위 신고로 처벌되는 건 아닐까? 경범죄처벌법이나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로 처벌되는 게 아닐까? 네. 그렇지만 방화가 더 큰 범죄거든요. 실제로 네. 불을 질렀고 이로 인해서 2층에서 불이 시작돼서 작은 방, 거실 등을 거쳐서 불이 더 확산됐지만 다행히 20여 분 만에 진화는 됐답니다. 소방서 추산으로 393만 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고 네. 이 화재 진압을 하겠다고 소방관 40여 명이 출동을 했다고 합니다. 지금 실제 불 질러가지고 보세요. 이 집 내부 보세요. 그냥 진짜 속된 말로 홀라당 다 탔어요, 진짜. 그런데 예. 김기혁 아나운서, 참 이런 말씀 드리기가 뭐한데 소방대원분들이 이런 전화를 받고도 실제 또 출동을 하셨어요, 또 현장에. 예, 맞습니다. 전화로 계속 설득을 했지만 결국 불을 지른 거를 확인을 하고 이제 네. 소방차 2대와 함께 이제 고의적인 좀 방화가 있기 때문에 네. 경찰차도 함께 출동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6분 만에 현장에 도착을 했다고 진짜 빨리 합니다. 오셨어요, 진짜. 예, 맞습니다. 근데 혹시 최단비 변호사님, 소방대원분들이 설마 아예 안 지를 거야. 아이 우리랑 통화했는데 뭘 지르겠어라고 이렇게 판단은 안 하신 게 천만 다행이에요, 진짜. 맞습니다. 지금 이렇게 통화를 하면서도 이것이 정말로 화재가 나면 얼마나 위험하겠습니까? 그래서 해당 경찰에도 연락을 하고 미리 대응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신속한 출동이 없었으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 생각만 해도 정말 끔찍한 게요. 이 화염이 다행히 크게 치솟지 않아서 이 화재 사건으로 피해가 크지는 않았지만 네. 이 불이 난 남성의 집 안에 쓰레기가 굉장히 많았던 거예요. 네. 그러니까는 탈 수 있었던 소재 것들이 굉장히 많았고 지금 저 장면인가 보네요. 네,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이 날 수 있고 번질 수 있는 소재가 굉장히 많았던 거죠. 아하, 네. 거기에 더해서 주변에 주택가들이 굉장히 밀집해 있는 지역이었어요. 아이고. 그러니까 저 집에서 불이 나면서 바로 옆집으로 불이 옮겨 붙으면 더 많은 인명피해가 날 수 그러네요. 있었던 굉장히 위험한 사건이었습니다. 아니 근데 저렇게 이제 소방대원분들이 직접 출동까지 하셨어요. 근데 진짜 가봤더니 김윤희 프로파일러님 그 불지른 집주인이 내가 불질렀지롱 하고 있던가요, 현장에? 아닙니다. 바로 도주를 했죠. 네, 근데 이왕이면 내가 범죄 저질렀으니까 내가 또 저질릴 거야라고 하기 때문에 빨리 검거하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렇죠. 근데 다행히 주변을 수색을 한 결과 1시간 만에 검거가 됐습니다. 네. 근데 이 사람 진짜 김윤희 프로파일러님 이제 잡았으니까 조사를 해봤을 거 아니에요. 왜 대체 불 지른 거예요? 진짜로 물어봤을 거 아니에요? 뭐라고 하던가요? 경찰 조사에서는요, 불을 지르고 얼마나 빨리 신고하면은 출동하는지 진짜 그게 이유였어요. 진짜. 사실 알고 싶었다라고 얘기하는데요. 네. 이렇게 장난처럼 방화를 저지르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요. 사회적 지위가 낮거나 사회적 불만이 굉장히 많은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불만을 표출하는 방법 중에 하나를 방화를 선택한 것 같고요. 네. 테스트를 한다, 내가 뭐 확인을 했다, 능력치를 한다라는 것은 오히려 자기가 존재 가치가 낮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통해서 자신의 능력을 과시하려는 표현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볼 수도 있겠네요. 이 어처구니 없는 사건으로요. 주변 주민분들은 얼마나 놀라셨을까요? 그 얘기 한번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언젠가는 가 때문에 이 동네에 불합 날 거예요. 지금 뭐 여러 개 빼가보고 돌아다니는데 뭐 만약에 막 그 불이라도 크게 났으면 그대로 밤에 자는데 다 당하는 거잖아.
술 문제로 이웃과의 갈등이 그전부터 있었군요. 김기혁 아나운서. 네, 맞습니다. 이 현장에 가 보니까 이 단독주택의 마당에도 술병이 굉장히 많이 쌓여 아유. 있었고, 예, 그동안 마셔왔던 술병이요. 그리고 집안 내부에도 술병들이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네. 실제로 그 날도 이 남성은 술에 취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의사소통이 불가능한 상태는 아니었기 때문에 이 경찰들과 대화해서 진술을 한 게 뭐 만취 상태로 진술한 건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이수정 교수님 사실 우리의 기억 속에 방화로 인한 참사가 정말 여러 건 있었습니다. 그걸 생각하면 진짜 아찔한 사건이었어요. 그렇죠. 이 뭐 방화는 굉장히 위험한 범죄입니다. 인명 피해 얼마든지 날 수 있고요. 그런데 이제 이 사람의 과거의 행적을 보면 네. 이 사람의 알코올 중독의 정도가 굉장히 심한 걸로 보이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정신질환 전력은 없다 이렇게 돼 있지만 문제는 병식이 없으면 병원에 안 가기 때문에 의료 기록이 없습니다. 아하. 그런데 지금 횡설수설하는 걸로 보여요. 네. 그래서 아마도 추정컨대 이제 정신감정을 해가지고 이 방화 부분에 대한 책임이 차후에는 이제 뭐 책임을 다 물을 수 있을지 아니면 심신미약이 될지 그거를 따져 물어야 될 케이스가 아닌가 보입니다. 그러니까요. 근데 이제 걱정되는 게요. 박성배 변호사님, 혹시라도 이제 이런 사건이 알려지면서 모방범, 그래, 나도 한번 테스트 해볼까? 이런 사람이 있을까봐 걱정돼요, 진짜. 그래서는 절대로 안 되겠죠. 이 경찰이 얼마 만에 출동하는지 궁금해서 자기 집에 불을 질렀다는 이 60대 남성을 현주건조물 방화죄로 입건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현주건조물 방화보다는 일반 건조물 방화 혐의가 적용되어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 현주건조물 방화가 되려면 자기 말고 타인이라도 한 명이라도 그 장소에 살고 있거나 주거로 사용하고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요? 혼자 살고 계시기 때문에 네. 뭐 일반 건조물 방화가 적용되는 게 더 적절하지 않을까 싶은데 어찌됐든 네. 현주 건조물 방화든 일반 건조물 방화든 벌금형이었고 징역형만 규정돼 있습니다. 중하게 네. 처벌을 하고 있고 다만 이분의 경우에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다행히도 진화가 빨리 이루어져서 피해가 확산되지 않았기 때문에 실형보다는 집행유예 가능성이 더 높아 보이긴 하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중한 처벌을 피하기는 어렵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요. 수고는 되시겠지만요. 경찰분이나 소방대원분들이요. 이 사람을 주도 면밀하게 좀 살펴보셔야 될 거예요. 평소에. 만약에 당장 뭐 구속되거나 하진 않다 하더라도요. 혹시라도 정말로 더 끔찍한 범죄를 실제로 저지를 수 있는 가능성이 우려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좀 주도 면밀하게 주의 깊게 좀 관찰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